오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에서 승부를 벌입니다. 총리 대 총리, 전 정부 대 현 정부 핵심 인사 간 승부이기도 하지만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이 잠룡들, 막강한 대선 후보들의 실전이라는 것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두 거인의 종로 대첩과 함께 현재 돌아가고 있는 21대 총선 준비 상황을 이종훈 박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결국은 됐습니다. 네, 예. 결국 뭐 지난 7일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을 했죠. 예. 하긴 했는데 이게 과연 뭐 자발적인 것이냐, 예. 아니면 비자발적인 것이냐 논란은 좀 여전한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예. 사실은 이제 황교안 대표는 뭐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내지는 전체 이제 범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주자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정도라면 본인이 좀 선제적으로 결단을 내렸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런데 본인이 뭐 가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언급을 회피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약간 좀 압박한 그래서 이제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듯한 예. 그런 모양새가 지금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과연 이제 이것이 향후 이제 그 전체 총선판이라든가 종로 선거판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 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선제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사실 그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설이 상당히 좀 관심이 쏠리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 통합이 안 될 것이고, 역시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도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분석을 내놨었죠. 네. 상당히 좀 유력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빗나가게 됐어요. 네. 대신 이제 중간에 오면서 공천관리심의위원회에 이 압박에 못 이겨서 나오게 된다, 뭐 이런 분석을 뒤늦게 내놓기는 했지만은 상황이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뭘까요? 역시 이제 지금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전체 총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 공천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 총선을 지금 이제 범여권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결국은 이제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력 대권주자이기도 하고 뭐 대권주자 관련한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에서도 계속 1위를 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뭐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가 출마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니까 황 대표가 피해갔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건 결국은 이제 그 전체 총선 자체의 싸움을 좀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공격을 해야 될 입장에서 수비를 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전환이 돼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세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랬을 땐 좀 문제가 된다라는 판단을 이제 한 것 같고요. 예. 또 공천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야말로 승기를 잡으려면 대대적인 인적 쇄신, 그러니까 이 공천 혁신을 좀 해야 되는, 그래서 대규모로 물갈이를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상황이고, 그러려면 이제 중진급들이 뭐 험지로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줘야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 스스로가 수도권에 험지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진들도 같은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따라줬으면 좋겠다라고 이 얘기를 이미 해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본인은 이제 험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피해서 가고, 그리고 중진들 보고 뭐 험지 출마하라라든가 불출마 선언하라든가 이런 압박을 했을 때 이게 과연 먹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는 그런 상황도 상당히 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황 대표가 원래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험지 출마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정리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도 작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황 대표 같은 경우에는 험지 출마를 말씀을 하신 바대로 이제 그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중진들도 다 따라와 달라. 네. 나중에 보니까는 이낙연 전 총리하고 붙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이 질 경우에 이낙연 전 총리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받게 되는, 물론 이제 그쪽이 패했을 때죠. 그쪽이 받게 되는 타격보다 이 황 대표하고 한국당이 받게 되는 그 타격이 굉장히 더 크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왔어요. 네. 그래서 또 아마 쉽지 않은 결정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새 보수당 의원이 종로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근데 돌연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미 선제적으로 만약에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더라면, 저는 어차피 종로 출마할 거였다면,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 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가서 깃대를 꼽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기회를 놓쳤죠. 또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 출마 선언하고 난 그 직후에 할 수도 있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때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설 연휴 다 보냈던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종로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 대표적인 이제 예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를 그냥 글로 출마를 시키는 게 어떠냐, 유승민 전 대표라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거 정말 말 된다, 한번 해볼만 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그거 역시 황 대표의 종로 출마 결정을 하게 한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이런 식이 되면 과연 자유한국당이 이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 또는 이제 보수 통합하고 난 이후에 통합신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과연 가져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당장 제기되는 것이고, 황 대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안 그래도 지금 황 대표가 지금 당 내외에서 뭐 황교안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은 뭐 그 리더십에 상당히 지금 손상이 많이 와 있는 상태인데, 종로조차도 피하게 되면 그 아마 리더십은 더 손상이 될 것이다. 그럼 아무도 이제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도 상당히 좀 작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상당히 그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의 불출마는 어차피 내후년에, 그러니까 2년 후에 있게 되는 대선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는 그러니까 뭐 종로 출마를 안 하는 것까지는 뭐 납득이 가는데, 그럼 뭐 굳이 불출마 선언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통합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게 지분 다툼이다. 근데 이 지분 다툼이 이 결말이 안 나기 때문에 통합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 좀 더 많은 지분을 요구를 하다 보니 이런 그 문제가 유발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승민 전 대표도 그렇고 새로운 보수당은 우리는 공천 지분 가지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해왔다는 거죠. 그게 일종의 명분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 명분도 살리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좀 실리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황 대표는 종로에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상대방이 워낙 이제 거물이고 지금 뭐 대권 주자 지지율 면에서도 뭐 황 대표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계속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힘겨운 싸움을 벌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 총선을 그러면 누가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이끌고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황 대표가 그렇게 묶여 있는 사이에 사실은 전국 유세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국회의원 당선은 안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자기의 어떤 인지도라든가 지명도 또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명분도 살리면서 본인의 실리도 찾는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번에 그 보수 통합이 되면서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황 대표에게 더 이목이 집중된 것은 또 사실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뭐 결단을 하고 돌파를 하는 걸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정치적인 승부수를 한번 또 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종로 판세 이거 글쎄요. 지금 막 복마전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종로 지역은 사실은 이제 진보 진영 후보자들도 당선됐던 적이 있고 예. 보수 진영 후보자들이 당선된 적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일종의 이제 스윙 보팅 지역 같이 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전에 지금 정세균 지금 총리가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떻게 보면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가 서로 바톤을 주고받은 그런 격이 돼버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정세균 전 총리가 닦아놓은 이미 이제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선거 운동을 한다. 자, 그런데다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쪽에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흔히 하는 얘기로 깃대를 먼저 꼽은 거죠. 자, 그러므로 해서 분위기도 지금 먼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황교안 대표는 좀 뒤따라가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반 판세는 역시 이낙연 전 총리가 조금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향후에 이제 황교안 이제 대표가 얼마나 쫓아갈 수 있느냐, 그 추격전이 지금 이제 관심을 끄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황 대표의 역량으로, 그러니까 정치력으로 그동안 이제 리더십 위기 과정에서도 좀 이제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됐던 그런 정도의 정치력을 가지고 과연 이낙연 전 총리를 넘어설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하나 이제 관건이고요. 예. 또 이낙연 전 총리는 선거를 많이 치러보신 분이잖아요. 그 반면에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보면 선거 좀 처음 치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 그동안 뭐 장애투쟁도 하고 뭐 했다고는 하지만 그거하고 선거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후발주자로서의 그 애로가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황 대표가 이렇게 열세에 있는 것은 맞긴 하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촛불 정부나 적폐청산의 프레임이 이제 지나갔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낙연 전 총리가 뭐 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험이 많지만 지금까지 현장 정치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황 대표가 의외의 선전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종로 그 자체에 대한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에서도 황 대표가 전혀 밀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들 또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종로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윙 보팅 지역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워낙은 굉장히 보수적인 지형이 좀 강하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새로운 뭐 아파트도 들어서고 오피스텔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젊은층들이 이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야세도 상당히 좀 강해진 이제 그런 그 양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인물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게 좀 이제 어느 쪽으로 기우는 게 이게 결정이 돼버리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인물 경쟁력 면에서 일단은 좀 황 대표가 결과적으로 좀 약간 밀리는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황 대표가 여기서 이제 자력으로 이낙연 전 총리를 누르는 데 성공한다면 전체 총선판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고 당연히 본인도 차기 대권 주자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황 대표의 이제 좀 부족한 정치력, 그것에 더해서 그러면 뭐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력으로 예를 들어 뭐 보수 통합을 이뤄내고 뭐 그걸 선도하고 하면 그것도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또는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또는 청와대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실수를 한다든지 정책적인 뭐 실패가 드러난다든지 여러 뭐 비리 혐의가 드러난다든지 추가로 총선 국면에서 이제 그런 악재들이 불거져서 반사적인 이익을 이제 기대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그 반사적인 이익을 제외하고
과연 본인이 자력으로 여기서 지금 이제 승기를 잡아 나갈 정도가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실은 회의적인 시각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예. 만약에 그걸 해낼 수 있다면 그야말로 돌파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총선도 당연히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대권 주자로서 더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이낙연 전 총리에 뒤이어서 지금 계속 일종의 만년 2등 비슷하게 예. 대권 주자 관련한 지지율 판세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판세도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는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참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황 네.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렇게 둘이 나와서 이제 많이 집중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제3의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종로 지역에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일단은 좀 현실성이 있을까요? 이정현 의원도 의외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이 또 이 현장 정치에 또 굉장히 강해요. 예. 그리고 선거에 또 굉장히 강합니다. 그 순천에서 한번 뒤집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호남 지역에서 지금 보수 정당의 그 이름을 걸고 나가가지고 당선된 예. 아주 특이한 인물인데 뭐 선거운동 거의 뭐 발로 뛰면서 예.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친화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른바 스킨십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 지역 유권자들한테 의외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 사실은 그 보수표를 상당히 잠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상당히 아마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황 대표 입장에서도 전체 총선도 또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선거 치르지만 동시에 뭐 전국 유세도 함께 다녀야 되는. 예. 자,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 종로 지역 선거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예를 들어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냥 종로에 살다시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24시간 풀 가동해서 거기서 계속 텃밭을 이제 가꾼다라고 전제하면 예. 이것이 의외로 변수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 표를 잠식을 하게 되니까 이낙연 전 총리한테 안 그래도 불리한데 좀 더 불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정현 의원이 한 5% 정도만 획득을 해 나간다라고 전제를 해도 뭐 또는 3% 정도만 가져간다라고 전제해도 박빙 상태에서는 이게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아마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그러니까는 이낙연 전 총리나 아니면 황교안 대표나 이 총선 선거를 좀 지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지역구에는 좀 뭐랄까요? 다른 의원들보다는 후보들보다는 전력 투구를 좀 하지 못할 텐데 이거 상당히 좀 부담스럽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체 총선과 이제 자기 지역 그 선거 예. 이거를 이제 동시에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이른바 이제 투트랙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두 사람 모두. 자, 이제 비중 조절을 이제 할 거다라고 봐요. 전체적인 이제 총선 판세를 보고 뭐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뭐 조금 더 전국 유세를 좀 늘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워낙 좀 거물들 둘이 지금 붙은 상황이 돼버려서 종로 지역을 이거 뭐 외면하고 어디 가서 뭐 전국 유세를 활발하게 벌이기도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두 분 다 종로에 묶일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지 않나. 전체적인 판세하고 이제 판세에 좌우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의외로 그러니까 좀 새로운 대권 주자들이 좀 뜰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구체적인 공약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종로 외에 또 이른바 험지라고 불리는 정말 격전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그 뉴스 토마토 팀하고 한번 분석을 해서 계속 얘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춤하다고 하는데 아직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좀 남아 있어서 건강에는 항상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예,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톡.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